안녕하십니까, 마피디입니다. 계좌 보시면 장기 계좌, 테슬라 레버리지 프로젝트 계좌 매수 매도는 없었고요. 자, 임상선언 계좌는 절반 정도를 좀 매도를 하고 레드와이어 정도만 좀 들어온 상태입니다. 얘는 얘를 퉁치려고 들어온 놈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아래에 있는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신 구독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리딩방이 아닙니다. 매도는 실시간으로 좀 웬만하면 보여드리고 바로바로 매수는 바로 보내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를 보내드리기 좀 어려워서 그건 바로 리딩방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자로서 제 매수 매도는 투자에 참고만 좀 부탁드립니다. investing.com 프로 서비스 70% 할인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택 받아가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실험 계좌 손절을 좀 했고요. 자, 그러면 단기 비중 축소도 조금 했습니다. 테슬라하고 넷플릭스하고 엔비디아 비중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약간 좀 줄였습니다. 자, 단기 계좌를 밑에서 다시 한번 사고, 메타도 사고, 엔비디아도 밑에서 다시 사고, 테슬라도 좀 저렴할 때 좀 샀습니다. 장이 갑작스럽게 좀 좋아지는 느낌이 있어서 지지받을 자리 정도 와서 비중은 그래도 한 2천만 원 정도 매수했고요. 계속적으로 좋게 보는 거는 메타가 되겠습니다. 메타 비중을 가장 많이 샀고, 테슬라는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두 개 합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엔비디아 비중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수한 거 그대로 보여드리고요. 엔비디아는 특히 장 끝나고 샀습니다. 새벽에. 레드와도 그냥 보여드리고요. 메타는 텔레그램으로 힌트 정도는 드렸고요. 자, 테슬라 차트부터 보실게요. 테슬라가 XAI하고 또는 스페이스X하고 합병이 있다 없다 약간 좀 찌라시가 들리고 있는데 가능할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소식 때문에 장대 음봉의 밑선을 좀 깨지 않고 지켰고 이제 시간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갔는데 요거 깨지면 손절하더라도 매수하고 이 자리는 여기도 지지받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416 정도 가격대에서 가장 큰 매물대에 살짝 지금 걸쳐는 있고요. 종가상으로 내려오는 추세는 조금 저항으로 작용한 느낌은 있고 요 박스권 큰 추세는 이탈돼서 좋지는 않았는데 지금 합병 호재가 약간 있어서 근데 이게 합병이 호재라는 사람이 웬만하게 많이 있는데 좋지 않다, 악재다라고 하는 게리 빌력도 그런 얘기도 했죠. 그런 얘기도 들려와서 저는 근데 호재를 보고 있습니다. 합병한다면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스페이스X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게 테슬라하고 합병된다면 테슬라의 가치가 더욱더 좋아지지 않느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여기 장대 음봉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윗선 438 요 정도를 뚫을 때 여기를 뚫을 때 상승 신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그래도 가장 큰 매물대 아직 버티고는 있고 저점도 계속 높여가지고 있어서 버텨볼 만은 합니다. 초단기적으로 요 정도는 매물대가 좀 있거든요. 요 정도 매물대가 있고요. 지지저항 받는 자리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여기도 있죠. 많이 있죠. 185 정도는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이후에 엔비디아가 분명히 시세를 한번 줄 것 같은데 참 주지 않네요. 그래도 뚝심 있게 좀 버텨보고 올라갈 때 사지 않고 좀 쌀 때만 사면서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메타 보실게요. 메타가 시간외에서는 693까지 내려왔다가 주간장에서 반등을 좀 해준 모습이고 아직 5일선이 깨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5일선에 지금 닿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그래서 오늘은 올라줘야 됩니다. 오늘은 반드시 올라줘야 되고 좀 강하게 좀 올라줄 필요가 있는 자리입니다. 지지저항만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 크게 터진 이후에 약간씩 거래량이 좀 적어지는 모습이 있으면 어느 정도 지지받을 때 다시 상승 가능성이 꽤 많이 있습니다. 메타는 그냥 최대한 많이 떨어질 때는 좀 사더라도 단기 매수로라도 메타가 제일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매수한 물량은 좀 버텨보기도 있고요. 저는 비중은 좀 더 많아졌습니다. 오랜만에 과매수 부분까지 왔는데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길게 횡보하다가 오를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아마존 보실게요. 아마존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갔다가 실적 발표 기대감도 있어서 기술적 반등 정도를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여기 고점 부분에서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실적 보고서 진행할 것 같아요. 아마존의 실적 발표는 목요일날 예정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좀 버텨보면 합니다. 좋아 보이고요. 저는 비중이 좀 많아서 반만 좀 덜었고요. 아마존. 자, 마소 보실게요. 자, 마소가 조금 문제인데 이 캔들이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던 캔들의 모습인데 그 이후로 좀 추가 내려가서 여기서 매수하신 분량 분들은 다 지금 손실 중이고
매물입니다. 또 추가로 하락해서 여기에서 매수한 분들도 지금 매물로 바뀌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살짝 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433은 또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좀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오히려 매수는 여기 440 뚫을 때 매수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현재는 조금 위태위태하고요. 특히 저점을 더 낮춘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이 저점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는 뭐 전에 지지 저항을 많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 받을 때는 매수해 볼 만하다. 분할로 마소를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실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뭐 매수를 좀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그 정도로 보입니다. 크게 한 번에 매수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조금씩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실적이 이렇게 뭐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약간 좀 빠진 모습도 있습니다. 자, 알파벳은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예정되고 있죠. 수요일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고 있고 기대감에 좀 더 상승한 모습이 있고 알파벳은 그냥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좋죠. 여기 닿을 때 계속적으로 매수했으면 계속적으로 수익일 것 같아요. 알파벳은 그냥 버텨보는 겁니다. 자, 애플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잉태형에서 캔들로 좋게 받고 여기 지지받을 때 샀어야 되는데 못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지받고 올라갔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큰 매물대를 좀 뚫어서 좋고 괜찮죠. 그리고 빗각도 뚫어서 좋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버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조정 보일 때 매수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다시 여기 밑에까지 내려온다면 매수 탄점이 되겠습니다. 매수 탄점 260 정도. 자, 넷플릭스 보실게요. 넷플릭스가 가장 큰 거래량이 있던 캔들 여기에 지금 몸통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밑선이 깨지면 손절이 웬만큼 좋은데 아직 밑선이 깨져서 지금 손절하지 않고 있고 반 정도는 좀 위에서 좀 덜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밑선이 깨져서 종가상으로 깨진다면 82.5 그냥 전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매물대로 바뀌기 때문에 좋지 않고 오히려 매수는 여기 85를 뚫을 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예 넷플릭스는 그래서 버텨볼게요. 자, 브로드컴도 지금 가장 큰 단기 매물대에 저항을 받고 있고 빗각에 저항을 받고 있어서 지금은 약간 애매한 모습이고 약간 뚫더라도 바로 위에 또 저항이 있어서 좋지는 않네요. 강한 거래량 동반돼서 뚫을 때는 뭐 괜찮지만 지금은 약간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 박스권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요만큼 내려왔다가 상승했고 요 정도 내려온 정도까지 정도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아직 올선을 좀 뚫지 못한 상태에서 약간 반등 정도는 지난밤에 좀 나온 모습은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도 지금 박스권을 좀 이탈해서 내려왔고 내려올 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중소형주 빠르게 보실게요. 자, 레드와이어를 조금 매수를 했는데 레드와이어 지금 자리가 지지저항 받는 자리가 좀 있었습니다. 지지저항 받는 자리.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수는 안 했는데 200일선 정도에 지지받고 그 다음에 여기 지지저항 받는 자리 여기 약간 계속적으로 저항 받는 자리를 뚫었죠. 뚫고 지지 정도 그리고 좀 저점 부근에서 요거하고 요거 있는 자리를 이었을 때 지지받는 자리 정도 왔고 매물대도 단기적 매물대가 여기 제일 많고 조금 더 단기적 매물대를 봐도 이 자리에 단기적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도 이 자리가 매물대가 좀 있고 계속적으로 많이 있죠. 지금 자리가 계속적으로 지지저항 자리가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봐도 거의 지금 가장 큰 매물대는 지금 자리 위치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유 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자리죠. 그래서 이 자리는 거의 콘크리트 수준으로 좀 지지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여기서 횡보를 했고 그래서 뚫은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뚫어서 지지. 여기로 웬만하면 뚫기가 쉽지 않아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많았는데 거래량이 근래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뚫고 지지받는 모습 그 자리에서는 매수 타점이 적절할 것 같아서 제가 500만원 정도는 매수를 했습니다. 개별 종목 500만원 이상 매수하지는 않아서 그리고 좀 내려오는 추세가 이렇게 있는데 내려오는 추세에 지금 역시 좀 약간 저항을 작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로 완벽히 뚫을 때 요번 한번 뚫고 지지받고 요번에 뚫을 때는 좀 세게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버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올랐을 때는 반 정도 돌고 반은 좀 끌고 갈 예정입니다. 절대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차트 공부상으로 그렇게 한번 매수해 본 거고요. 자, 뉴스케일 파워는 여기 16.8 정도 이 정도에서는 매수 타점이 나쁘진 않아 보였고 매수는 여기서 한다 그랬죠. 매수는 근데 제가 타이밍을 못 잡아서 못했고요. 가장 큰 매물대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좋지는 않고 오히려 여기 20 여기를 뚫을 때가 좀 매수가 좋아 보였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번에 좀 손절을 했네요. 오히려 20을 뚫을 때 또는 여기 밑선은 좀 아예 닿을 때 소량 매수 생각은 약간 있습니다. 자, 유나일은 여기 282를 깨지면은 추가 하락되기 때문에 좋지가 않고 282를 지켜준다면 좀 버텨볼 만을 합니다. 오히려 294를 뚫을 때 매수하는 게 좋은 모습이고요. 단군일의 거래량 정도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크죠. 자, 노보노디스크는 약간 컬러 내리고 있고 200선은 그래도 지지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버텨볼 만은 합니다. 매수하신 분들은. 자, 조비는 여기가 가장 큰 거래량이 나온 거고 그 이후에 추가 하락해서 무너졌죠. 그러면 11.1은 상당히 큰 매물대로 적용하고 고기가 지금 5일 전하고 또 붙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정도는 저항이 많아서 여기를 뚫는다면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아예 그냥 몸통을 뚫는 11.3 이 정도를 뚫을 때 매수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자, 로켓랩은 그래도 뚫고 지지 정도를 받고 있고요. 뭐 이 정도 지지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버텨볼만 하죠. 그래서 역시 이게 추세가 깨지면은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추가 하락한다는 거 이렇게 정석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마인이 계속적으로 돈나무원님, 뭐 텀니, 그다음에 김승호 회장님도 사서 그분들 다 물려 있습니다. 지금 물려 있고 가장 큰 매물대도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고 저점도 낮추고 있어서 좋지 않고 바닥을 조금 어딘지는 확신할 수 없어서 가장 큰 매물대 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락을 하는데 어떤 그래도 긍정적 시그널 무슨 상승 장악형이나 뭔가 장대 양봉의 거래량 컸다 캔들 상에서의 어떤 상승 신호가 하나 나올 때는 들어갈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매수 생각이 별로 없고 추가 하락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김승호 회장님도 그렇고 도나머니도 그렇고 텀니도 그렇고 다 물려있는데 큰 비중으로 매수했는데 물려있기 때문에 어느 시그널이 됐을 때는 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은 있어서 매수 자리는 좀 보고는 있습니다. 자, 오클로는 지금 200에서 깨져서 좋지는 않고요. 이 정도에서 좀 매도를 하고 나왔죠. 저희는요. 자, 가장 큰 매물대 정도에 약간 맞고 떨어져서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200에서 떨어져서 좋지는 않고 아직 그래도 밑선 정도는 지켜서 아직 뭐 버텨볼 만은 합니다. 아직 뭐 저가는 낮추지 않아서. 자, 스트레지도 가장 큰 매물대에서 흘러내려서 여기가 다 매물로 바뀌어서 좋지가 않고 자, 그렇더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양봉은 보이고 도지 보이고 오늘 뭐 강하게 오른다면은 뭐 상당히 또 좋겠죠. 하지만 여기는 좀 저항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저항으로 적용해서 여기 정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약간 더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오히려 뚫을 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지는 좀 그렇고 자, 아이온큐도 좀 무너졌죠. 추가 하락했고 음봉 많이 보여 좋지 않고 가장 큰 매물대도 위에 있어서 좋지 않고 아이온큐는 현재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지지저항 자리 정도가 현재 위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손절까지는 아니네요. 뭐 마지막 버텨볼 만은 하다. 그 정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팔란티어는 실적이 잘 나와서 이 하락 자리에서 음봉 많이 하락 자리에서 엄청난 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받다가도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실적 잘 나와서. 자, 코이브가 그나마 좀 좋은 위치에 좀 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큰 매물대가 지금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죠. 자, 단기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지금 상당히 많은 지금 자리가 거의 매수 매도가 있습니다. 초단기로는 요 밑에가 있고 웬만큼 봤을 때는 여기가 가장 큰 매물대가 있습니다. 90 정도 자리에서. 그래서 여기 가장 큰 매물이 있기 때문에 저항 받았고 또 저항이 있었는데 머뭇거리다가 뚫고 지지 정도. 그리고 현재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 좀 닫고 있을 때 지지받는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정도 나왔죠. 그래서 100만 원 정도만 매수 생각이 좀 있고 또 뚫고 지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은 있습니다. 이 정도도 지지정 받는 자리가 단기적으로 좀 있죠. 상당히 지정 받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좋아 보입니다. 코이브 매수 생각이 좀 있고요. 자, 엑스모빌은 살짝 단기적 추세는 살짝은 조금 벗어난 모습은 보입니다. 그러면 초단기로 접근하신 분들은 살짝 덜 만두한데 이 정도 잡은 분들은 좀 버텨봅니다. 그래서 횡보할 것 같습니다. 자, 코인베이스는 추가 하락하고 있죠. 전혀 매수 타점과 좋다고 전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오히려 여기 깨질 때 손절을 말씀드렸죠. 전혀 아직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자, 오라클도 추가 하락하고 있고 오라클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반은 손절을 했는데 반은 아직까지는 좀 버티고는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좀 줄 때 전략 매도 생각이 있고요. 무너졌습니다 이미. 자, 서클도 가장 큰 매물대에 좀 무너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좋지 않고 추가 하락을 좀 보고 있고 갑작스럽게 상승 장악형이나 샛별형이나 어떤 상승 신호 밑꼬리가 긴 캔들 나오거나 거래량이 상당히 동반됐을 때는 매수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이렌은 약간 추세가 좀 이탈되는 상태에서 그래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자, 시놉시스 100만 원 정도 매수해 봤었는데 지금 매물대 가장 큰 매물대에 좀 버티고 있습니다. 좀 버텨볼게요. 지지 그 정도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은 현재 보입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나스닥이 지지받는 자리에서 지지받고 공포를 주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캔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다시 상승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 정도로 보이곤 있고요. 하지만 아직 고점을 뚫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위험하거나 좀 부정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좀 반전이 되었다. 특히 반도체 쪽에서 갑작스럽게 큰 매수세가 들어왔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강한 반등세가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핵심 대장으로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반도체 시세가 계속적으로 주어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나스닥도 조금 반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살짝 들어간 것이고 1루타나 번트 정도로만 뭐 시세 줄 때 먹고 나올 개념이지 지금 매수해서 중장기로 계속 끌고 간다 그 개념은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에서는 뭐 유일하게 조금씩 소량 조금씩 매수할 중장기로 버텨볼 종목은 마소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에서는 뭐 그렇게 중장기로 버티는 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테슬라는 그냥 밑선이 깨지면 단기 물량을 약간 정리하더라도 버텨보고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여기 뚫을 때 매수가 더 진행 예정이고, 엔비디아는 그래도 뚝심 있게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큰 매물대도 버티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훅 빠질 때는 좀 메타로 단기 매수 생각은 또 있고요. 중소형주에서는 코웨이브가 가장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있습니다. 공매도 추이 빠르게 보시고 하실게요. QQQ 공매도는 좀 적은 모습이고요. 좀 적어요. 반대쪽 공매도가 상당히 많다가 보통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렇게 4일 연속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는데 67 정도 이상부터는 좀 많은 모습입니다. 조금 그래도 보통 정도 들어왔습니다. 테슬라 공매도는 좀 적은 모습이고요. 많지는 않고요. 공포 사목지수는 아직 탐욕입니다. 서킷미들의 순매수,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당히 좀 많이 매수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이 매수하셨습니다.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구독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